자, 그러면 우리 맨 앞으로 와서 93쪽부터 답 읽으면서 또 필요한 부분 표시하면서 갑시다. 자, 94쪽, 94쪽에 있는 4번에 5번이고, 그리고 5번에 2번, 그 다음 바로 뒷장 넘어가서 1번에 5번이고, 2번에 4번, 그리고 바로 장문 4번에 2번이고, 그 다음에 5번에 5번, 그 다음에 장문 또 넘어가서 1번에 4번, 그 다음에 2번에 2번, 3번에 5번. 끝이지 이게? 끝이죠. 자, 그럼 우리 맨 앞으로 와서 또 필요한 부분 패턴 그거 인출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93으로 옵니다. 자, 계속 쭉쭉 가보도록 할게. 일단 다음은 학생들 간의 토의입니다. 그러면 맨 앞에 학생 1부터 가면 학생 1의 악성 댓글 밑줄 긋고 바로 밑에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이어주시면 돼요. 이게 이 사람들의 토의 주제가 되겠지. 어떻게 해결할까? 자, 일단 학생 2에서 중요한 건 나도 엊그제 밑에다가 경험이라고 써야 되고, 경험.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를 익명이라는 이유로 이것도 표시해 줘야겠지. 원인을 파악한 거니까. 자, 그랬더니 학생 1이 제안합니다. 맨 끝에 커뮤니티를 없애는 건 어떨까? 밑줄 하나 그어주시고. 그랬더니 이 말에 대해서 학생 2 극단적인 방법인 것 같아 밑에다가 반대라고 써주시고요. 반대. 자, 그랬더니 이제 학생 3이 두 번째 줄에 관리자의 권한으로 삭제 이것도 밑줄 그어주시고. 자, 그랬더니 학생 2가 길게 맞는 말이긴 한데 뭐 불쾌할 수 있고 자유가 뭐 침해될 수 있고 어쩌고 저쩌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 옆에다 반대라고 써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나와 있던 두 가지 의견 전부 다 반대 당하고 있고, 그리고 학생 4로 가면 우리 커뮤니티의 가장 큰 장점, 두 번째 줄의 가장 끝에 큰 장점 동그라미 쳐주시고, 요거는 밑줄 긋습니다. 민주적인 방식으로 의견을 나누고 구성원과 소통하는 것. 자, 그리고 나서 학생 3이 얘기하는 게 그러네, 그 말을 들으니까 바람직하는 것 같지 않네 라고 인정하고 있고요. 자기 제안이 반대되는 거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리고 두 번째 줄에 상처 입는 학생들 동그라미 1번 해주시고, 그리고 동조하는 분위기 형성 동그라미 2번 해주시고. 자, 요거는 어떤 거에 대한 동그라미 1번, 2번이냐면 얘들아 동그라미 2번 했던 바로 위에 보면 악성 댓글이 그대로 노출이 되면 이라는 말 있지. 그치? 옆에다가 부정적 결과라고 써줘. 부정적 결과. 기대 효과의 반대라고 생각하면 돼. 이런 일이 계속 지속이 된다면 이 두 가지의 단점이 생길 거다. 자, 그래서 이제 학생 4가 받아들여지는 의견을 얘기했지. 신고제도를 도입, 요거 밑줄 그어주시고, 그리고 예시 썼으니까 예를 들어에다가 동그라미. 자, 그랬더니 학생 2가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동의에서 그렇다면 기준은 어떻게 정해? 기준에다가 동그라미 쳐주시고. 자, 그럼 요거는 다음 회의에서 정해보자 하고 미룹니다. 자, 그리고 학생 2로 가면 요것도 밑줄 예방하는 차원의 대책. 자, 그랬더니 학생 4, 요거는 네모치게 선한 댓글 달기 운동. 자, 그리고 뒤로 넘어가셔서요. 예방 차원. 그러면 우리가 예방 차원을 얘기했다면 이때까지 위에서 말했던 뭐 신고제도는 사후 관리였다는 거 기억해야 돼. 자, 그리고 학생 2로 가면은 그래 좋겠네 라고 동의하고 있다는 거 그냥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럼 학생 1이 새로운 어떤 내용을 내지 홍보하는 게 좋을까라고 할 때 홍보에다가 동그라미 쳐줘. 방식을 이제 얘기할 겁니다. 자, 그랬더니 학생 3이 이것도 밑줄 긋게 홍보 포스터 첫 번째 줄에 홍보 포스터, 그리고 두 번째 줄에 우리 학교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한 학생들에게 알릴 수 있고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한 거 보니까 기대 효과지, 기대 효과. 그럼 우리 학생 3은 제안을 하고 거기에 따른 기대 효과를 말했고, 근데 학생 4가 두 번째 줄에 별로 효과가 크지 않을 것 같아 라고 반대하고 있고요. 그래서 새로 낸 내용이 세 번째 줄에 온라인 커뮤니티, 요거 밑줄 하나 그어줘. 홍보 포스터 말고 커뮤니티를 쓰자. 자, 그랬더니 학생 3이 좋다고 얘기를 하면서 오른쪽에 응원 문구를 공개적으로 받으면 밑에다가 기대 효과라고 또 써줘. 그러네. 이렇게 되면 참여 유도할 수 있고 선풀 분위기 만들 수 있고. 자, 그리고 학생 1의 역할이 조금 좋았지. 자, 그럼 신고제도를 도입해서 악성 댓글을 제재하자. 이거 옆에다가는 사후라고 써줘. 어떤 일이 일어나고 난 뒤에 내용. 그리고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선한 댓글 달기 운동 옆에다가는 사전이라고 쓰면 되겠네. 자, 그럼 이때까지 했던 내용들을 전부 다 요약한 거기 때문에 우리 요약이라고 써줘. 그냥 그 근처에다 써주시면 됩니다. 학생 1의 역할. 자, 그럼 정리한 거 바탕으로 문제로 또 가보도록 할게. 일단
4번에는 나머지는 다 괜찮은데 5번은 우리 마지막 거 보면 됐던 거 맞지? 그리고 우리 1번은 합리적인 토의 주제를 선정하기 위해가 아니라 이미 선정돼 있었어. 먼저 말하고 시작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 자, 그리고 뒤로 넘어가셔서요. 우리 5번 문제에서는 얘들아 방관자에 대한 말 없었던 거 맞지? 그리고 나머지 선지에 대한 것도 쓸 수 있어야 돼. 자, 다시 말해. 1번에서 학생이는 자기 경험 썼어. 그리고 그 원인을 익명이라고 추정했잖아. 그치? 이런 것들 하나하나 이어줄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우리 C 3번에서 학생사는 커뮤니티의 장점을 유지하자. 그 장점이 민주적이었던 거잖아. 그치? 같이 기억해주고. 그리고 우리 4번에서 D는 한계가 뭐였냐면 검열하는 기분이 들 거야 라고 얘기했다는 거까지. 그리고 우리 2의 학생들 신고제도 도입 전부 다 동의했다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또 다른 화법을 보면 얘는 조금 까탈스러웠던 문제인 것 같긴 합니다. 바로 갈게요. 자, 두 번째 줄에 있는 설립 목적과 층별 이용 방법 체험 프로그램 요거 묶어주든 밑줄 긋든 해주시고요. 그리고 밑에다가 다룰 내용 제시라고 써줘. 앞으로 이제 소개할 내용을 제시합니다. 내용 제시. 다룰 내용을 제시. 처음에 먼저 얘기를 하고 들어가. 자, 그리고 여기서도 그 방법 쓰이네. 이 자료에다가 네모 쳐주시고, 이거 대응하는 거 항상 나온다고 했었어. 이 자료 네모 치고 바로 밑에 설문 결과를 분석한 내용 밑줄 긋고 같이 이렇게 이어주면 되겠지. 그치? 그리고 우리 밑줄 그은 거 바로 밑에 보면 알 수 있지요 할 때 요에다가 동그라미에서 질문의 형식 쓰고 있는 패턴까지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그 문단의 마지막 줄은 묵자. 문화와 정보의 지역 격차를 해소하고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문화활동 공간의 역할을 하기 위해 닫아주시고, 이게 바로 설립 목적이지. 설립 목적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 읽었을 때 내용적으로도 이게 음악이랑 관련된 거구나 생각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문단으로 가면 이 사진 나오지 B 네모 쳐주시고, 그리고 바로 옆에 다양한 모양의 악기 밑줄 긋고 또 이어줘.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그냥 이렇게 똑같은 방식으로 이어줄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는 층별로 소개를 해줄 거랍니다. 지하 1층 동그라미 치고, 그리고 그 줄의 오른쪽에 여러 종류의 악기 전시 밑줄 그어줘. 그럼 지하 1층에 대한 내용 됐고요. 그리고 그 밑에 뭐 직접 연주하고 대여하고 그 다음에 악기를 대여 가능하다. 이거는 옆에다가 그냥 이용 방법이라고만 써줘. 크게. 이용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있고요. 자, 지하 1층 소개했으니까 이제는 그 다음 문단 1층 동그라미 쳐주시고, 옆에 그냥 밑줄 쫙 그으면 되지. 종합자료실, 소규모 연주 공간, 유아 어린이 자료실. 이게 답니다. 자, 그리고 두 줄 내려가면 2층 있지. 2층에다가 또 동그라미 쳐주시고, 바로 밑에 각종 문화 강좌 밑줄, 그 다음 바로 밑에 연습실 밑줄, 2층에 대한 소개도 이렇게 됐고요. 자, 그리고 그 밑에 줄에 C, 이 종이 네모 쳐주시고, 이 종이 여기에는 뭐 쓰였다? 밑줄 또 그어주세요. 월별 문화 행사 및 강좌 프로그램의 종류와 시간. 그리고 이것도 좀 번거롭긴 하지만 그냥 표시 이렇게 좀 해줘. 이거 자꾸 습관화 합시다. 되겠죠? 어떤 내용을 가르치고 있는지. 자, 그리고 나서 밑에 있는 것도 구체적으로 설명했으니까 됐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문단으로 가면 이 사진 또 네모 쳐주시고, 이 사진 그 옆에 있는 소리울 아트리움 밑줄 그어주시고요. 자, 됐고요. 그리고 두 줄 내려가서 3층 동그라미 치고 또 밑줄입니다. 소리울 아트리움 뿐만 아니라 음악 녹음실 및 연습실, 편집실까지요. 자, 그리고 이 화면 네모 쳐주시고 피아노 소리 이거 밑줄 긋고 또 이어주시면 되죠. 그럼 계속 패턴 이어지고 있다는 거. 자, 그리고 나서 우리 다음으로 넘어가면 첫 번째 줄에 우리 도서관의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여러분도 작곡가가 될 수 있을 거다. 이거 기대효과 맞지? 우리 거 쓴다면 너도 전문성을 기를 수 있다. 기대효과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도 구체적인 안내를 하고 있으니까 그다음 뭐 밑줄 그을 건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1번부터 좀 보면 1번에 설립 주체는 안 나왔고 목적은 나온 거 맞지? 기억? 그래서 기억은 땡. 그리고 우리 니은, 층 다 설명을 해줬으니까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디귿. 프로그램 설명도 다 해줬지? 구체적으로 얘기해줬고, 그리고 리을 음악 전문 도서관 맞잖아. 이름부터가 소리 울이니까. 하지만 일반 도서도 있다고 했었지? 일반적인 것도 있고, 그리고 우리 미음으로 가면 악기를 대여할 수 있는 건 맞아. 근데 뒤에 기간은 나오지 않았죠. 비용은 뭐 회당 몇 얼마 이렇게 나오기는 한 것 같은데 기간에다가 그냥 X 쳐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 2번으로 가면
소리울 아트리움을 보여줬던 D인데 용도가 다양한 게 아니라 그냥 그 각도에서 보여준 것 뿐이야. 용도랑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각도랑 관련된 거. 자, 그리고 뒤로 또 넘어가셔서요. 어떤 특이한 학교에서는 이렇게 화작에서 문학 작품이 나온 걸 조금 심화해서 문제를 좀 내려고 하더라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화작에도 돌다리라는 소설 한번 나온 적 있고 오늘 본 이 두꺼비 나왔고요. 그리고 하나가 자화상 나왔으니까 그거는 살짝 좀 다른 방식으로 공부를 하긴 해야 돼, 문학처럼. 자, 그러면 요것도 바로 한번 표시하러 가보도록 할게. 자, 일단 두 번째 줄에 시가 우리의 현실과는 거리가 먼 대상 혹은 낯선 영역의 이야기를 다룬 것. 요거 열고 닫아주시고 혹은 밑줄 그어주시고 그리고 옆에 편견에다가 세모 쳐줘. 자, 그리고 이러한 편견을 깨고 시를 친숙하게 느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밑에다가 취지라고 써줘. 니네들 이런 편견 가지고 있으니까 깨볼게 라고 하는 거. 자, 그리고 시는 시처럼 한번 해석을 좀 크게 해볼게요. 일단 아버지는 2마리의 두꺼비를 키우셨대. 해가 말끔하게 떨어진 후에야 퇴근하셨던 옆에다 고단함이라고 써주시고 힘들게 살아가시는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는 두꺼비부터 씻겨주고 늦은 식사를 했대요. 동물 애호가도 아닌 아버지가 녀석에게만 관심을 갖는 것 같아서 녀석을 시샘하기도 했대. 한 번은 아버지가 녀석을 껴안고 주무시는 모습을 봤는데 기회는 이때다 싶어 살짝 만져봤대요. 근데 녀석이 독을 뿜어대는 통에 우리 독을 뿜어대는 밑에다가 무척 거칠고 상함이라고 써줘. 독을 내뿜을 것처럼 거칠고 상한 손, 거칠고 상함. 자, 그래서 내 눈이 충혈되어 있기도 했었대. 그러니까 결국 이 두꺼비가 아빠의 손을 비유한 거였잖아. 그러니까 아빠가 이렇게 힘들게 사시네 하고 좀 슬퍼한 거지. 아버지 저는 이렇게 힘든 손이 싫어요 하고 말하는 거고. 자, 아버지는 이윽고 식구들에게 두꺼비를 보여주는 것조차 꺼리셨고 칠순 바라보던 아버지는 날이 새기 전에 막릴판으로 나가셨는데 그때마다 잠들어 있던 녀석을 깨워 자전거 손잡이에 올려놓고 페달을 밟았대. 늙어서까지도 계속 이런 일을 했대요. 자, 그리고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중간에 전래동요가 삽입되기도 했고요. 아버지는 지난 겨울 두꺼비 집을 지으셨어. 얘들아 이건 죽음 맞지? 아버지가 돌아가신 걸 이렇게 표현한 거고. 그리고 두꺼비 아버지 긴 겨울잠에 들어갔고 봄이 지났으나 잔디 무더미에 잔디만 피어났대요. 그리고 아버지의 양손에는 우둘두툴한 두꺼비가 살았다 해서 마지막 줄을 보면 양손 이꼴 두꺼비라고 하는 거 그리고 비유라고 써두면 되는 거지. 아버지의 손을 빗대어서 표현했구나.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다로 또 한번 가볼게. 자, 두 번째 줄에 현실과 동떨어진 내용을 다룬 거라서 시험을 위해 암기해야 할 것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 옆에다 그냥 편견이라고 써줘. 편견. 자, 그리고 바로 밑에 줄 제일 끝에 지난 주말에 옆에다 경험 써주시고 자, 경험 써주시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두 번째 문단에서 밑에서 두 번째 줄 이건 밑줄 짝 거죠. 시의 처음 부분에 나오는 두꺼비의 정체가 마지막 행에서 드러나는 그 반전 아버지의 우둘투둘한 양손이 결국 두꺼비였던 것이다. 요거 일단 밑줄 그어 주시고요. 그리고 뒤로 넘어가서요. 두 번째 줄에 딱 중간에 묶어줘. 아버지의 고된 삶 속에 담긴 사랑 닫아주시고 주제죠. 주제. 시의 주제. 그리고 이거에 대한 나의 감상이 드러납니다. 그 문단 마지막 감동과 부끄러움 밑줄 그어주시고 자, 그 다음 문단입니다. 손을 관심 있게 본 적이 있었던가 우리 가에다가 동그라미 쳐주시고 이 질문은 성찰적인 질문인 거 맞지? 밑에다 성찰 써주셔야 되고 그리고 계속 이어서 오늘은 아버지의 손을 잡아 드려야겠다 밑에다가는 다짐이라고 써주면 되잖아. 자, 그리고요, 그 문단은 계속 아버지와 관련된 소재를 썼던 어떤 것들과 연결하고 있다는 거 그냥 유사한 소재 이 정도로만 떠올려 주시면 되고 뭐 더 이상 표시할 건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4번 문제도 한번 가보도록 할게. 일단 장문의 특성으로 가야 되는데 기역과 리을 말고는 뭐 나머지 너무 아닌데 니은은 정보 전달이지 얘들아 이거. 설명문에 관한 겁니다. 옆에다가 정보 전달 혹은 설명문이라고 써주시고 그리고 디귿은요. 문제, 사회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건 건의문이지, 건의문. 이렇게 해야 된다, 해결을 요구하는 건 건의하는 글입니다. 이 두 가지만 좀 써두도록 하시고 자, 그리고 우리 5번 문제로 가게 되면은 시에 대한 필자의 생각 변화 이때 생각의 변화라는 건 시라는 건 현실과 무관했잖아. 처음에는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현실과 관련되고 연결된 거구나 라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 쉽지? 자, 그리고 우리 두 번째 조건에서는 이 문단에 드러난 나의 표현상 특징, 비유죠, 비유. 그냥 비유라고만 생각을 해주면 이것도 쉽게 답이 5번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비유, 그 다음에 관련이 있구나까지. 좀만 더 힘내. 이거 마저 보고 잠시 쉬었다 갈게요. 자, 마지막 장문으로 넘어가면 보자. 서두부터 가겠습니다. 우리 생태 친화적 관광 방안 탐구. 자, 첫 번째 서두로 가면 두 번째 줄에 제일 끝에 해결 가능성을 모색해 보기 위해 옆에다 목적이라고 써줘. 이렇게 탐구하는 목적. 그리고 나서 바로 옆에 막 먼저 그 다음에 이후 어떻게 하기로 했다라는 건 탐구 과정을 안내하는 거지. 이렇게 내가 탐구해 보겠다. 탐구 과정 안내까지. 자, 그리고 밑에 문제 상황과 원인으로 가면 첫 번째 줄에 다른 군과의 비교 분석 밑줄. 그리고 두 줄 내려가서 최근 3년간의 통계자료니까 네모 쳐야 되고, 그리고 이 통계자료 결과 두 줄 내려가서 상대적으로 심각한 편, 이거 같이 밑줄 그어주시고 이어주시면 되죠. 통계자료. 그리고 옆에다가 구체적 수치 써야 되는 거 맞지? 퍼센트 수치 계속 얘기해 주니까. 자, 그리고 문제 상황의 원인으로 나와 있는 거에도 네모 쳐야 되는 거 설문조사와 면담 네모 쳐주시고, 그리고 이거를 통해 알 수 있는 건 두 번째 줄 제일 끝에서 1차 산업 중심으로 지나치게 제한되어 있다는 점. 이게 문제의 원인이라는 거. 자, 그리고 나서 우리 해결 방안으로 넘어가시면요. 먼저 기존 방법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세 번째 줄에 동그라미 1번 할게요. 제대로 홍보되지 않은 정책. 자, 그리고 넘어가셔서 동그라미 2번 첫 번째 줄에 공간 범위가 지나치게 넓게 설정. 자, 그리고 동그라미 3번 두 번째 줄에 환경의 부정적인 영향. 요까지. 자, 그리고 새로운 방안을 줬는데 두 번째 줄에 코스를 검토하고 새로이 구성 밑줄 그어주시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 요거는 묶어줘. 거주민뿐 아니라 고딩 애들한테도 물어봤고, 또 얘들아 그 밑에 줄에 설문조사 면담 네모 쳐야 되는 거 맞지? 자, 그리고 나서 뭐 옆에 어디서 어디까지, 그 다음에 이름도 붙이고 1박 2일 단위로 막 요런 거는 다 구체적인 대안이라고 그냥 설명하면 되겠지. 그냥 말만 주장한 게 아니라 이렇게 구체적인 실험 방법까지 얘기하셨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기대 효과로 가면은 두 번째 줄에 관광객을 유인, 그리고 또 마지막 줄에 인구 감소 추세 둔화나 역전, 요 두 가지가 기대 효과로 나와 있다는 거 생각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만 좀 볼게. 이거 답이 4번이었던 이유가 뭐냐면 통계 자료가 나와 있긴 하지만 어떤 기관에서 실시한 요런 어떤 출처 같은 게 없었다는 거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2번 문제는 굉장히 좋았는데 내가 조건에다가 옆에다가 좀 간단하게 써줘. 자료 1에서의 핵심 내용은 경제적 이익 보장이야. 경제적 이익 보장. 그리고 자료 2에서는 핵심이 친환경입니다. 친환경. 자, 그래서 문제가 괜찮았어. 막 헷갈리게 잘 만들어놨고, 그랬을 때 답이 2번인 이유는 그냥 첫 번째 줄에 친환경적이다 나왔고, 두 번째 줄에 특산품 판매라는 거 나왔기 때문에 경제와 환경 둘 다 다루고 있다는 거. 나머지는 좀 빠르게 얘기할게. 1번에는 경제가 없어. 1번에 경제 없고, 3번에는 이게 친환경이 없는 거지. 그치? 뭐 자연이 아름답다 이건 친환경이 아니야. 환경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그게 아니니까. 그리고 4는 완전히 쓸모 없고요. 그리고 5번으로 갔을 때는 경제는 있지만 최적의 드라이브 코스 아름답다는 얘기가 아니야. 친환경은 환경에 좋아야 된다라는 거니까.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3번으로 가면 요거는 학생들의 반응만 보겠습니다. 자, 학생 1은 쓸 게 없어. 잘 몰랐는데 알게 됐다? 그래. 그냥 넘어가면 되고. 그리고 학생 2는 삼촌이 생각나서 옆에다 개인적 상황이라고 써주고, 경험이라고 하기에는 그냥 개인 상황이고. 자, 그리고 학생 3에서 두 번째 줄에 친구들과 거주민들의 입장에서 두 번째 줄에 있죠. 밑에다가 독자 고려라고 좀 써줘. 독자 고려. 그럼 이까지 하면 답이 5번으로 나온 거 잘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잠깐 좀 쉬었다가 다음 지문으로도 넘어가도록 할게요. 시간이 걸리는 게 아쉽네. 계속 패턴
3번을 체화시키려고 노력을 좀 해봐. 자, 그러면은 98쪽에 있는 내용부터 다 불러주면, 자, 99에 3번에 3번이고 4번에 1번, 5번에 4번이고요. 그리고요, 뒤로 넘어가서 장문 4번에 3번이고 5번에 1번이고, 자, 그 다음에 통합으로 갔을 때 이거 옛날에 우리 했었던 거야. 자, 1번에 4번이고 2번에 5번이고 그 다음에 3번에 5번, 그 다음 4번에 5번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통합 4까지 못 들어간 친구들도 있겠지만 일단 답은 부를게. 1번에 2번이고 그 다음에 2번에 3번, 그 다음 3번에 4번, 그 다음 4번에 3번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이제 본문만 확인하고 얼른 마무리해 보도록 하자. 자, 제일 앞에 98페이지로 가면 사회자가 얘기하는 부분부터 갈게요. 토론이네. 자, 사회자 말한 거에서 밑에서 두 번째 줄, 그래서 옆에를 묶어줄게요. 무지개 음악회를 수요일 점심시간에서 방과후 시간으로 이동해야 한다. 이거 닫아주시고, 자, 그리고 나서 방금 얘기했던 게 논제잖아, 토론의 주제. 근데 이 주제가 나오게 된 그런 상황들을 얘기해 준 게 바로 그 위에 뭐뭐 등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 있지. 말을 좀 어렵겠나?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면은 못하는 등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 밑에다가 논제의 배경이라고 써줘. 이런 우리가 토론을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논제의 배경. 현재 원래 취지대로 좀 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 찾았지? 응. 자, 계속 갈게. 자, 그리고 찬성 1이 말하는 거 첫 번째 줄의 맨 오른쪽으로 가면 저도 가끔 밑에다가 경험이라고 써야 되죠. 경험. 자, 그리고 하나, 둘, 세 줄 내려가면 조용히 공부할 권리 여기다가 밑줄 그어주시고, 그 다음에 안나요? 라고 질문의 형식 쓰고 있는 것도 당연히 체크해 주시고요. 자, 계속 음악회를 방과 후에 실시한다면 밑에다가 기대효과 라고 써야 되는 거 맞지? 내 말대로 한다면 이렇게 좋은 일이 있을 거다. 자, 그리고 이제 반대 신문을 해서 반대 2로 가면 밑에서 세 번째 줄 오른쪽에 다수 학생의 휴식권이 소수 학생의 학습권보다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거 밑줄 쫙 그어주시고, 그리고 찬성 1이 말하는 거는 뭐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반대 1 입장으로 가면 첫 번째 줄에 방과 후로 옮길 경우 옆에다가 부정적 결과라고 써줘. 기대효과의 반대. 너네 말대로 한다면 나쁜 결과가 나올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두 번째 줄 오른쪽에 처음에 음악회를 점심시간에 실시한 이유가 보다 많은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 처음에의 취지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요거는 문제에서 나오지는 않았는데 그 밑에 줄 보면 얘들아, 방과 후가 아니라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음악회를 실시하면 스트레스를 더 많이 해소할 수 있대. 요거에 대한 근거를 안 줬지. 그래서 옆에다 근거 X라고 써줘. 이거는 다른 식으로도 문제 낼 수 있겠지. 자, 그리고 이제 찬성 쪽에 반대 신문으로 가면 찬성 2, 두 번째 줄에 설문조사 결과 네모 쳐주시고요. 그럼 아까 걔가 말한 것보다는 조금 더 객관성을 가지고 있는 느낌이긴 해. 자, 그리고 이 설문조사의 70% 이상이다. 이거는 구체적 수치라고 말을 해줘도 됩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는 표시할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로 바로 가면 3번에는 자습하는 학생이 증가한다? 이거 전혀 상관없는 거 맞지? 그치? 이거 이쪽에서 말할 내용도 아니고, 그리고 나머지는 방금 우리가 표시한 거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4번으로 가면 이때 다른 관점이란 거는 야, 니네들은 학습권을 말했지만 휴식권도 있다 라고 말한 게 다른 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도 얘들아 괜찮지? 나머지도 넘어가고요. 그리고 우리 5번에 있는 D 4번으로 나와 있는 거, 이거 반대측이 아니라 찬성 측의 입장이잖아. 그치? 자, 그러니까 이것도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뒤에 있는 장문 13은 되게 짧았어. 그래서 위에 있는 것만 표시 좀 하면 세 번째 줄에 네모칠게요. 한양 도성 걷기 체험 행사. 그리고 그 앞에 뭐뭐 할 수 있도록 있지. 밑에다가 취지라고 써줘. 이 행사를 하는 취지고요. 그리고 두 줄 내려가서 학생의 도우미 센터 네모 쳐주시고요. 그리고 그 앞에 보면 뭐뭐 한다는 뜻에서 있죠. 취지죠, 취지. 그래서 취지와 행사, 취지와 센터 이렇게 가고 있고요. 밑에 뭐 일시 준비물, 세부사항 안내 나와 있는데 문제 풀면서 그냥 갔으면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번 좀 빠르게 가면
시간대별로 뭘 해야 된다라고는 하지 않았지.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시간대별 X 치시면 되고 나머지는 다 있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얘들아 5번에도 저거 우리 전통 문화유산을 접하면서 교양을 쌓을 수 있어. 그리고 협력 과정을 통해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어. 라는 건 이렇게 하면 벌어질 좋은 결과잖아. 그래서 결국 기대 효과를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랬을 때 우리 1번을 보면은 의의와 함께 행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보람. 이게 그냥 기대 효과지. 장점. 이렇게 했을 때 좋은 점 의의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별론데 2번 정도만 참여만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게요. 간단하잖아. 자, 그리고 우리 그 다음에 면담 요것도 한번 한 내용이기 때문에 더욱더 좀 간결하게 표시를 하면서 가도록 할게. 자, 일단 가에서 학생이 두 번째 줄에 말한 거 조언을 듣고 싶어서 요거 밑에다 취지 혹은 목적이지. 우리가 이렇게 면담하는 취지 혹은 목적. 자, 그리고 대표랑 인사했고 학생이 말한 거에서 소개 동그라미 쳐주시면 되죠. 소개 동그라미. 그래서 소개해 주셨고요. 그리고 또 학생이 말한 거에서 계기 동그라미 하면 되지. 그러면 이러한 계기가 있었다라고 말했고, 그리고 학생이 했던 게 취미 같은 애들과 모임이 되었다라는 거죠 라고 요약하는 거 맞죠? 요약도 써주세요. 우리 딱 중간에 있는 그 학생의 말. 자, 그리고 또 물어보는 게 그럼 지금 회원들의 구성 동그라미 쳐주시고, 결국 소개, 계기, 구성을 물어봤다는 거. 그랬을 때 대표가 처음에 이거는 밑줄 긋자. 영화와 관련된 분야 밑줄. 그리고 바로 밑에 다양한 분야 밑줄 하고 화살표 좀 해줘. 뭔가가 바뀌었다는 건 중요하다는 거야. 자, 그리고 학생이 말하는 거 맨 끝에 어려움 동그라미 치고 어려움이 있을 것 같네요 라고 했을 때 저도 밑에다가 경험이라고 써야 되는 거 맞지? 경험. 나도 그런 적이 있다. 자, 그리고 대표 얘기하고 넘어가고 학생이 말한 거에서 어떻게 진행 동그라미 치면 되고, 그리고 A라고 묶어놓은 것 자체가 그 어떻게 진행하냐에 대한 과정 혹은 방식이지. 과정이나 방식. 자, 그리고 학생의 그 말이 그러면 이렇게 해서 발표하고 이렇게 하는 방식이네요. 또 요약하고 있다는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유익한 점 동그라미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결국 여기는 동그라미들에 대한 답을 준다는 거 했을 때 얘들아 넘어가지 말고 그 유익한 점 요거 얘기한 거 그냥 묶자. 첫 번째 줄에 폭넓고 깊이 있는 부터 해가지고 바로 밑에 도움이 되는 것까지. 이 세 가지의 유익한 점이 있고, 그리고 너네들도 기억하겠지만 각각에 대한 세부 설명을 구체화하고 있다는 것도 같이 생각.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잘 진행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할 때 대표가 말하는 거 이건 밑줄 긋자. 무엇보다도 노력이나 비용, 시간의 측면에서 지나치게 부담이 되면 모임을 오래도록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여기까지.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나로 넘어갈게요. 자, 첫 번째 줄에 몇 권의 책을 읽었습니까? 까에다가 동그라미 쳐야 되지. 질문의 방식을 통해서 흥미를 끌고 그 다음에 개인적인 관련성을 높이려고 하는 거야. 자, 그리고 두 번째 줄에 디지털 기기 세모 치시고요. 그리고 책 읽기 거꾸로 세모 해주시고요. 얘네들을 대조하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 생각하시고,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문단으로 가서 밑에서 두 번째 줄쯤 가면 이런 모임으로 딱 중간에 의견을 나누는 모임으로 만난다면 밑에다 기대 효과라고 써야 되는 거 맞지? 이렇게 좋은 점이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문단의 첫 번째 줄 개인적인 발전 밑줄, 바로 밑에 사회생활 밑줄, 이 두 가지 좋은 점이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면 국민독서 실태조사 네모 치면 되지. 그리고 밑에 보면 구체적 수치를 쓰고 있다는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구체적 수치. 자, 그리고 우리 마지막에 있는 문단에서는 두 번째 줄 덩굴처럼 밑에다 비유 요 정도만 찾아주면 거의 포인트 다 잡은 거지. 그랬을 때 우리 1번으로 가면 뭐 4번 없잖아. 이런 질문 할 겁니다. 라는 거 없었고요. 그리고 1번에서 5번은 저번에도 조금 까탈스러웠었는데 1번에 5번 추가적인 설명을 요청하고 있는 건 구성입니다. 구성. 너네들 구성 어떻게 돼 있는데 약간 요런 거 여기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2번으로 넘어갔을 때 요것도 간단할 거야. 하지만 2번에 4번에 또 B를 보면 독서 모임의 긍정적인 면을 인과적으로 제시한 건 맞아요. 왜냐면 독서 모임을 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원인과 결과를 얘기했기 때문에 뒤에 건 맞습니다. 자, 그리고 3번으로 가면은 학교 차원의 대책 아니잖아. 우리 모임 많이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것 뿐이니까 답은 5번으로 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뒤로 마지막 문제 4번으로 가면
위에 있는 보기에서 중요한 거 밑줄 하나 긋자 딱 중간입니다. 위에서 네 번째 줄. 학업 스트레스나 부적응과 같은 부정적인 심리적 경험은 당장 이용하기 쉬운 스마트폰에 대한 과의존을 유발하고 생활습관으로 고착될 수 있다. 이게 결국 하고 싶은 말이었어. 그러니까 결국 답은 5번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다른 방식으로 해소하자라는 거. 자, 그리고 진짜 마지막 지문입니다. 우리 이제 작문통합 4로 오셔서요. 못 푼 친구들도 표시 좀 하면서 갈게. 자, 학생 2가 말한 거에서 위리안치 기억나지? 옛날에도 풀었던 거 위리안치 네모 쳐주시고, 그리고 바로 밑에 유배된 죄인이 뭐뭐 한다는 것 묶어주시고요. 개념 설명도 하고 있다는 거. 정의죠, 정의. 자, 그리고 학생 2, 손을 저으며 이런 거 무조건 비언어적인 표현 맞잖아. 행동 동작으로 나오는 거. 그리고 칭찬해줘서 고마워. 이것도 겸손 떠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지. 이렇게 쉬운 문제는 거의 안 나오겠지. 자, 그리고 학생 3으로 가면 포인트는 두 번째 줄 끝에 학문적으로 예술적으로 위대한 업적. 자, 요거. 그리고 학생 1이 맞아. 자아를 재발견하는 계기인데 세한도라는 거에다가 네모치고 세한도 화제를 띄웠어. 그랬더니 학생 2가 두 번째 줄에 제자인 이상적에 대한 고마움의 표현으로 그려준 것. 됐죠? 자, 그리고 나서 학생 3을 가면 오른쪽에 입고 출신 요것도 네모치면 되겠지? 입고 출신. 자, 그리고요. 학생 3이 말한 거의 마지막 줄 이상적의 배려 덕분. 그러니까 문제에서 나왔던 거 학생 2, 3 둘 다 이상적에 대해서 말했다는 거 알 수 있고, 그리고 학생 2가 첫 번째 줄에 소담한 건물과 노송의 모습 요거 있지? 밑줄 긋고요. 그리고 바로 밑에 건물의 모습이 이 기념관과도 닮은 것 두 개 이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화제를 바꾼 거야. 화제 바꾼 걸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학생 3이 나도 그래 공감을 해줬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 더, 우리 두 번째 줄 제일 끝에 감자창고라고 얘기하잖아. 비유의 방식이죠, 비유. 자, 그리고 이제 학생 1의 내용으로 가면은 두 번째 줄에 동그라미 1번 할게요. 자신의 부질없는 욕망 절제. 그리고 동그라미 2번 바로 옆에 예술가 추사에 대한 외경심 해서 이번에는 건축가로 화제가 좀 변했다는 거 생각하시면 되고, 뒤로 넘어가셔서요. 자, 그리고 뭐 아쉬운 목소리니까 준언어, 뭐 반언어 요 정도 생각하고 나로 얼른 갈게요. 자, 나에서 우리 두 번째 줄 문학 시간에 당연히 경험이지. 문학 시간의 경험. 자, 그리고 두 번째 문단에서 아까 봤던 입고 출신 네모 쳐주시면 되고, 입고 출신. 그리고 두 줄 내려가서 위대한 학문적 예술적 업적을 남겼다 밑줄 그어주시고, 그 옆에 있는 세한도 추사체 동그라미 치고 걔랑 이어주세요. 그 업적이 바로 이 두 가지. 그리고 또 그 옆에 역경을 뚫고 핀 꽃처럼 비유 맞지? 또 비유 쓰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갈 거냐면 하나, 둘, 셋, 네 줄. 네 줄 내려가면 오른쪽에 제주 추사관. 요거 제주 추사관 네모 쳐주시고요. 얘가 뭐 감자 창고고 건축가가 어쩌고저쩌고 했던 건 반복되는 거니까 빼놓자. 자, 그리고 그 다음 문단으로 가면 어땠을까? 질문의 방식 나오고 있고, 그리고 위리안치 당연히 네모 쳐야 되는 거 맞지? 아까 나왔던 단어. 그리고 나서요, 한 줄 내려가서 맨 오른쪽으로 가면은 나를 되돌아보게 하였다. 성찰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비교적 안락한 일상 속에서도 나는 하루에 몇 번씩 희로애락을 겪는다. 경험입니다. 경험. 그래서 마지막은 자신의 경험과 성찰로 마무리하고 있다는 거 확인해 주시고, 자, 1번으로 가면 아까 설명했습니다. 우리 A 부분에서 둘 다 제자 이상적에 대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달리가 잘못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2번은 안 해도 되지? 넘어갑니다. 자, 3번으로 가면 우리 요것도 4번이 답인 이유가 김정희의 고난과 자신이 처한 어려움이 비슷한 게 아니라 그 어려움을 보고 나를 반성했다라고 해야 되는 거지. 자, 그리고 우리 마지막 4번으로 가면 통계 자료 없지? 여기 얼마나 썼는지. 그리고 전문가 말 인용했으면 우리가 패턴 찾았을 텐데 그런 것도 없었어요. 나머지만 나타났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일단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할게요.